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포스코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작년 한 해 대기오염 물질을 2824톤을 배출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인데 14,000여 톤을 1년간 내뿜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작년보다 12%가 늘었습니다. 환경부 이야기로는 자동 측정기, 그러니까 TMS가 늘어나면서 배출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측정 기기가 늘었다고 측정량이 늘었다는 것, 말장난 같아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원래 배출이 그만큼 되던 걸 추가된 TMS가 잡아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나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TMS가 작년 태풍 흰남노 이후에 비정상 작동되는 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전체 TMS의 78%에 달하는 고장난 TMS가 작동되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풍 흰남노 때 포스코가 멈추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멈추고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엄살을 떨던 포스코가 이 제품 출하를 위한 정상 작동을 위한 복구에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고장난 TMS는 장기간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기업의 윤리의식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눈속임으로 환경오염에 눈을 감을 건지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와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전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과 함께하는 교육원 이야기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의 종합기본계획이 용역 발주 1년여 만에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선박람회 기본 골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썸을 주제로 처음 열리게 되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발주 1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돌산 진모지구와 여수 지역 도서 1원에서 개최되는 이 섬박람회는 18만 제곱미터 부지의 행사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여수시는 사업비 국비 63억 원을 포함해 총 212억 원 규모로 30여 개국 20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섬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박람회장 조성은 진모지구에 조성될 주행사장을 중심으로 섬 방문 확대를 위해 남면 금오도와 화장면 개도에 부행사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개도에는 섬 오천문화센터를 조성해 여수와 전남권 섬문화발전 거점이자 관광 명소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금오도는 비렁길 코스와 금오도 내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 행사장은 박람회의 주제를 보여주는 주제관을 포함해 섬 생태관, 섬 문화관, 미래관, 해상교량 특설관, 마켓관, 섬 공동관 등 모두 7개의 전시관과 한계동의 신규 전시관을 통해 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박람회 규모와 예산, 전시관 주제가 확정된 셈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219억 원으로 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고, 박람회 개최 이후에 역시나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사후 활용 방안, 또 주차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의 섬박람회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자 지역 일부에서는 섬박람회가 비공인 박람회로 이 개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나 또 여수 엑스포 개최 이후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 활용 문제, 그리고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르는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지역 일부에서는 본 행사장에 섬의 2개 부행사장까지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212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비현실적인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 부족 논란에 대해 여수시는 섬 박람회 기본 예산은 212억 원 규모이지만 연계 사업을 통해 모두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섬 박람회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여수시는 박람회 개최 이후 추 행사장은 임시 가설물로 철거되겠지만 다도해 광장은 공원으로 남겨 주민들에게 쉼터와 편의시설을 제공해 관광지로 활용하고 주차장은 기존 체육시설로 복구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여수시는 주재관과 해상교량 특설관 내 선시물 중 일부는 박람회 사후 기록 전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수시는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섬 박람회 기간 동안 50% 이상의 관람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576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한 추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특별 공연장을 신규로 설치해 이 관람객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섬 박람회 개최에 관련한 여러 우려에 대해서 내부적인 보안 사항은 여수시가 시간을 좀 두고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악재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이 외부의 문제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여수시의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박람회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외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현재 정부의 이 대응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일본이 올해 오염수를 해상으로 방류할 경우 박람회가 열리는 2026년쯤이면 이 국내 연안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어 섬 박람회 역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되네요. 예, 좀 지켜보죠.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 등으로 초중학교 통합학교 개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 황금지구에 학교 개교가 늦어질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현지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최근 도시개발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통합학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 황금지구의 학교 개교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황금지구 내에 통합학교 신설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는데 교육부의 승인에 따라 광양시 교육지원청은 오는 2026년 가칭 황금 초중 통합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일부에서 현재 시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설립할 예정 부지가 이 소유자인 황금지구 택지조합의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어 부지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공사 일정이 늦어짐으로써 황금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입주 시점에 맞춘 학교 개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택지개발조합 내부 문제로 부지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건데 해당 우려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랄지 조합의 입장 어떻습니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부지는 택지개발 학교 건립 예정지 2만 제곱미터 중 최초 학교 용지 9,400제곱미터인데요. 현재 특정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황금토지구획조합을 상대로 가압류를 설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광양시 교육지원청은 언론을 통해 해당 부지가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여서 당장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조합 측은 매입대금 일부를 선지급받아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양시 교육지원청은 개인 간 거래는 이 3자 공증 등을 통해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도 이전 등기가 가능하지만 이 교육청의 경우 이 공공기관으로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방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가압류 설정이 조속히 해지되지 않으면 전체 학교 개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1년 후로 계획된 착공 시점까지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택지개발조합이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공동주택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신경 쓸 것이 바로 교육 여건 조성이겠죠. 현지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학교 건립이 확정됐지만 개교 시기가 미뤄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황금지구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 개교가 지연될 경우 학생들이 도보로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매일 통학해야 하는데 학교 개교가 지연되면 그만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며
예정대로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이 관계기관들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택지개발조합 측은 이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일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대재해처벌법 1년을 돌아봤고요. 이번 시간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시간 이결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법령 개선 TF를 발족했어요. 어떤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예,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이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이제 뭐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심을 둔 법 개정을 좀 이제 추진하겠다라면서 이제 전문가, 이제 학계를 중심으로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개월간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6월 말까지만 이제 돼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마 권고안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고안 형태로. 네. 이 법의 핵심이 보니까 산업재해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계의 요청도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CEO 처벌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뭐 지난 2월 이제 TF가 발족한 거는 지난 1월이었는데 2월 언론 보도에서부터 조금씩 나왔던 것이 정부가 사업주 처벌과 별도로 회사에 물리는 어떤 과징금을 이제 신설하는 거 이제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업주 처벌을 아예 없애고 이거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라는 뭐 이런 안도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 슬슬 좀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뭐 이유야 이제 뭐 사업주 처벌을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 뭐 이제 수사하고 판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 사실상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 보도에도 TF 내부에서 처벌 조항을 없애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반발도 뭐 있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에 TF를 발족시키면서 했던 게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심을 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벌 중심에서 어떤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 체계 마련으로 방향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이 대표 처벌 조항 삭제하는 거 하면은 예방 효과도 사라질 거다, 엄청 후퇴하는 거다 이런 반발 나오지 않겠어요?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게. 아무래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산업재해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한 명이 죽으면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결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에 사실 뭐 CEO나 이런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사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만큼 어떤 근로자에게 안전한 어떤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해라.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너무 이 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처벌만 강화한다. 뭐 어떤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이제 이런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사실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를 따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그런 이제 개정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만인 것 같아요. 경영자 측에서도 불만인 것 같고 뭐 노동계 측에서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 논의가 일찌감치 나오면서 너도 나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좀 유예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고 뭐 지역 여기저기 여수 상공회의소부터 뭐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저희가 좀 인터뷰를 좀 듣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아무튼 경영계의 처벌 완화, 뭐 적용 완화 주장 이런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제정이 되고 나서 1년의 유예를 주고 시행이 된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또 이제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2년을 더 줬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50인 미만에 이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될 건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거 유예시켜 줘야 된다. 뭐 준비가 안 됐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노동계에서는 3년이 부족한 시간인가 이제 이런 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제 경영계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처벌 수위를 이제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뭐 지금 1년 이사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고 네. 이걸 좀 병과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아예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삭제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이제 경제벌, 그러니까 뭐 과징금이나 이제 이런 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그것이 너무 좀 급진적이라면 지금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몇 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 계속 처벌 수준을 낮춰줘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하는 거고. 왜냐하면 원청하고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부분 그동안 이제 하청업체에서 직원들이 이제 이런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 뭐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가지고 그 예. 하청업체의 대표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는 원청의 사업주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청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 그거를 무조건 원청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좀 이제 현장을 잘 불안하다. 모르는 것이다. 네,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고 또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하는 그거를 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예. 뭐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 안전 그 책임자를 어떻게 상시적으로 유지시켜야 되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간을 늘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영계 측의 이제 입장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 뭐 말씀 앞서 드린 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반발하고 있어요. 노동계의 이야기는 저희가 인터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 시지부 김도현 기획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 플랜트 노동자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나 생명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벌써 1년 반이 흘렀는데도 실제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느끼기에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사실상 바뀐 것도 많이 없다고 느껴지고 있고 어찌됐건 계속 여전히 현장 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오히려 강화돼야지 사실상 처벌을 약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법이 좀 더 강화되고 법률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현재 있는 법률로도 계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노동자의 안전이 현장 내에서 담보가 안 되는 게 사실인데 그걸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투쟁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차법 1년 됐는데 노동 현장에서는 뭐가 바뀌었냐? 그래서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시행 취지에 맞지 않은 개정을 반대한다라는 것, 노동 현장의 변화는 시행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체감할 수 없다는 것, 노동계 반발하는 이유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우선은 지금 계속 이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경영 책임자라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처벌 대상에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형벌을 주는 거는 예.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명확성 여부를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라는 빌미를 가지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는 뭐 노동계 입장도 경영계 입장도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실효가 있느냐. 이런 것만 계속 따지면서 개정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또 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 앞서서 물론 처벌보다 예방이라는 건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근데 그게 마치 어떤 좀 경영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처럼 시그널이 보이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노동계가 좀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이게 뭐 좋게 만들어는 놨지만 결국은 또 경영계의 입장만을 반영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뭐 전혀 이해가 못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여천 NCC 대표이사에 대해서 최근 중처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지난해잖아요. 그렇죠. 1년 4개월 만인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번 달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이미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직 뭐 공판에 넘어가지는 그러니까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예. 우선 이 이제 관할이 이거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거를 수사를 합니다. 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업안전보건위반법은 그 원래 노동청 관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입건한 대표이사 2명을 이제야 이제 송치를 했는데, 자 1년 4개월이라는 이 수사. 결국엔 아직 뭐 검찰이 기소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넘긴 거, 이제 사법경찰관이니까 이게 1년 4개월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오래 이제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때 되게 오래 걸린 시간이긴 한데 제가 여러 사건을 해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게 이 사건만 유독 늦게 걸렸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네. 어.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첨예하게 대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나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내가 원청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안전보건에 그거를 의무를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폭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어떤 예. 또 과학적인 분석 같은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또 관련자들을 했을 텐데 이게 한두 명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불러야 되고 그 고용 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부터 다 조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수십 명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부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 뭐 유독 이 사건만 늦게 됐다거나 하는 느낌은 이제 저는 뭐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론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 법이 시행은 됐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거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어쨌든 중처법의 현재 개정 논의 이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향은 있을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법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법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국회의원은 법 명칭부터 바꾸자.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방지하는 법으로 이름을 바꾸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사망자 수는 오히려 8명이 늘어났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 시행이 1년밖에 안 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되는 게 뭐 1년 4개월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사실 이 사건이 적용된 건수는 별로 많을 수가 없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축적이 되면서 판례가 생기면서 이 법을 어디까지 뭐 경영 책임자를 인정하는지 이런 것도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너무 법을 만들어 놓고 뭐 1년 만에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너무 조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F를 발족시켰을 때도 각층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뭔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찾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요. 그걸 한번 좀 주의 있게 보고 한번 또 그거에 대해서 말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이결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요? 비가 와서요. 비가 와서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비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제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광주와 전남 쪽에 보니까 많은 데는 280mm 이상 왔고 인명 피해도 있어요. 그쵸. 전남 동부권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하자면 한 170, 180mm 정도 이틀 예. 동안 왔고 따져보니까 여수 지역에서는 벼 침수 면적이 한 145헥타르 정도 되더라고요. 전남 전체로 보면 한 1,800여 헥타르가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또 광무동 아파트에서는 공사장 옹벽이 일부 유실돼서 토사 25톤이 도로로 흘러내린 거 그런 소식도 있었고 여수죠. 예, 예. 그거 외에도 뭐 승용차 침수되고 고흥에서는 낙뢰로 또 화재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한 소방본부에 80여 건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한 50여 건 정도 거의 대부분이 침수 피해였습니다. 예. 어제는 조금 잠잠했는데 최근 그리고 오늘도 좀 비가 다시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예, 맞아요. 집중호우가 그야말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얼마나 더 오겠습니까? 예보가 어때요? 오늘 점심시간부터 좀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내리고 있는데요. 네. 내일 오전까지 일단 광주 전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인데 이 문제는 산간 지역이나 일부 많이 오는 곳에는 또 250mm 이상의 물폭탄이 내린다는 지금 예보가 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정보나 뉴스 통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뭐 시간당 30에서 60mm, 1시간당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또 최근에 그제부터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다시 이제 호우가 내리다 보면 뭐 산사태라든지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좀 지금이라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또 침수가 됐었던 마을 지역이나 인근 산간 지역에는 또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비를 그때그때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청년몰 오늘 취재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청년몰 하면은 지역에서 대표적인 게 순천 청춘창고, 또 여수 꿈뜨락몰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황이 좀 어떤가요? 꿈뚜락몰 한번 가보셨어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간 기억이 없긴 하네요. 예전에 제가 없었을 때인데 이게 18년도에 지어지고 한 19년도인가 정도에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맞아요, 백종원 씨가 왔다 가면서 잠깐 또 반짝했었죠. 예, 그 프로그램을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점심시간 때 한번 가봤어요. 예. 점심시간이면 그나마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갔는데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1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 꿈뚜락몰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점한 이제 상인분들도 만나고 거기 이제 관리하는 센터 관계자분도 만나고 하면서 있었는데 손님은 없었고 점심시간에? 간혹 가다 그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 공공 네네. 화장실 개방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뭘 먹으러 온다거나 뭘 사러 오는 손님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지금 여기 점포가 27곳이 있는데 이 중에 들어온 곳이 4곳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23개는 비어 있는 상황인 거죠. 많이 침체된 거죠.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중간에 폐업한 곳도 많고 아니면은 반대로 오히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네. 식당 공간이 협소하고 나머지 다 공용 공간이잖아요. 테이블 놓아져 있고 거기서 먹고 뭐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더 큰 데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 잘 돼서 확장 이전. 그렇죠. 예. 잘 돼서 확장 이전하신 분들도 몇 명 계시기는 해요. 예. 예. 근데 청년몰은 지금 많이 비어 있다. 텅텅 비어 있다. 27곳 중에서 4군데밖에 없으면은 이거는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군데도 공예하는 곳이 한 군데, 그다음에 오락실 무인 점포 한 군데, 그다음에 카페 이렇게 디저트류 파는 데가 2군데인데 밥 먹는 데는 없네요, 그러면. 네, 그 최근에 5월까지인가 운영을 하다가 또 한 곳이 이제 운영을 중단했어요. 예. 그 양식하는 곳이었는데 그 곳은 이제 아예 빠져버리고 해서 총 4곳 남아 있고, 근데 이 4곳 중에서도 뭐 무인 점포야 오락실이야 이제 계속 운영을 하는 건데 카페 같은 경우 2곳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상가 오픈 시간이 11시인데 12시까지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어쨌든 입점한 점포마저도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 관련해서 보시니까 어떤 방향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살아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지자체에 관심을
촉구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고민한다고 해서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유명한 백종원 씨도 살려보겠다고 나왔지만 특수 효과로 끝났잖아요. 그때 한철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무작정 그냥 이렇게 단순히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에 이제 제가 자문도 한번 구해봤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점포 운영자를 모집할 게 아니라 약간 단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서로 이제 연구를 하고 국리를 해서 그 한 층을 청년모를 다 살려보려고 의기투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특색 있는 것들을 조금 개발을 해서 약간 시그니처 메뉴처럼 이렇게 만들던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청년몰이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지원받고 하는 거는 그들의 특혜 입장에서 아니냐? 특혜라는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과의 관계도 잘 풀어나가고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감히 답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역에서 일자리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자영업인데 그 문턱을 조금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게 바로 이 청년 몰일 텐데 참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 국민의 나이가 어려졌습니다. 1살, 2살씩. 근데 아직은 좀 익숙치가 않아서 누군가 그래서 너는 몇 살 됐어? 하면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나이 통일법이 이렇게 시행되면서 장단점도 좀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고요. 네, 6월 28일 어제부터 이 만나이 통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만나이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를 추천했는데요. 이 만나이 계산을 하는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3년이죠. 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여기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면 됩니다. 네,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하루 사이에 위아래가 또 바뀌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고 네. 호칭 문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 상황들도 생긴다면서요. 네,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선후배나 서열을 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요, 학급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학급 내에서요, 생일이 지난 아이들은 형 누나가 되고요. 생일 지나지 않은 아이들은 동생이 된다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2002년 2월생까지 빠른 생일 적용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이런 빠른 생일 제도와 만나이 통일법이 학교와 사회 관계 고려 안에서 겹치면서 적게는 1살, 많게는 3살의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 고리가 뒤엉키면서 굳이 이렇게 변경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헷갈리죠.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번거롭고 무슨 이점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의 없이 그냥 위해서 한 거니까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요? 어른들이 실생활에서? 그냥 현재 나이로 더 편하게 할 것 같은데요. 같은 친구가 이제 언니 동생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은 학년에 심지어 2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학제가 다 나이별 만으로 바뀌는 게 아닌 이상 굉장한 혼선이 있고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요. 3월로 시작하는 학기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7살, 8살이 같이 수업 받고 그렇게 되니까 헷갈리죠. 예,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의 나이가 어려진 것 빼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전과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예. 이 뭐 법령이나 계약서, 문서 등에서 나오는 나이는 이미 나이 앞에 많이 붙지 않아도 만 나이로 정의됩니다. 예. 또 통신비 약정이나 국민연금, 공무원 정년 나이 역시 현행 그대로 진행돼 특별한 규정 없이 만 나이 기준이 됩니다. 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병역 의무 연령, 담배 및 주류 연령 또한 지금과 동일하게 만 나이가 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정의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기분 좋으라고 뭐 한두 살 빼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각종 혜택을 받을 때도 혼란스러움이 많았습니다. 예. 이런 점을 조금은 해결될 것 같고요. 또 만나의 시행으로요. 국민연금 수령시가 늦춰져서 노후 대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계상이 좀 복잡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익숙해지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것도 곧 시간이 지나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만 나이를 쓰고 있었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일화시키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흔의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 좋아요. 만 나이로 하니까 태어났을 때부터의 횟수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게 더 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2월생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1월 되면 그냥 한 살 먹어버리잖아요. 너무 아깝지. 근데 이제 이게 만 나이가 되니까 아무튼 그 횟수만큼은 그 년수만큼 딱 채웠다는 거니까. 이 만나의 시행 첫날에는요. 곳곳에서 혼동을 빚었습니다. 술, 담배를 판매하는 나이 제한, 또 한국식 나이로 계산했던 7순, 8순 잔치, 또 금융권의 금융상품 가입 관련 나이 적용 등 다양했는데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요.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요. 네. 법제처에서도요. 국민들의 혼동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과 함께하는 교육원 이야기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수 돌산에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곳인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래요. 네,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용 가능한 곳인데 뭐 돌산에 교육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오늘 김진욱 고경란 연구사를 만나서 교육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수업도 살짝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의 연구사 김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고경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이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수시 돌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치를 설명하는데 처음엔 되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수시 제3청사라고 하면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자리 잡은 게 2018년에 처음 개원한 이래로 횟수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국제교육원의 소속이 어딘지부터 궁금해하십니다. 여수시청도 아니고 전라남도청도 아니고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라남도 관내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교직원 이런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수 시민분들께 충분히 알려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제교육원은 과연 뭘 하는 곳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중요하게 하고 있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교육 분야에서 원어민 교사 복무 관리, 선발, 배치, 연수 등의 일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과와 관련된 교육 활동,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 약 5% 이상, 1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건실한 학습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아울러 우리 다문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학생들 또한 다문화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이면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교육이 진행될 것 같은 이런 상상이 들거든요. 좀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인근 국가, 중국, 일본 혹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 해당 국가에 찾아가기도 하고 주변 국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서로 익히고 또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기도 하고 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다양한 자질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맡고 계실까요? 저는 먼저 학교에 계시는 영어 선생님들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전남 도내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학교에 배치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프로그램이 바로 그 여수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어 회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무료로도 진행이 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여수가 교육 국제화 특구 도시이다 보니까 흐름에 맞춰서 저희 원에서도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국제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여수 시민들이 직접 저희 돌산에 있는 우리 원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원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급반 한 반, 상급반 한 반 이렇게 두 반이 운영이 되는데 여수시청이나 각 동사무소 또 읍면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나가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9월 중순에 시작을 할 예정이라 안내는 8월 말 정도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몇 년 동안 진행이 네. 되오면서 재밌는 분들이 많으셨다면서요. 네, 뭐 어머니하고 따님이 같이 상급반, 초급반 신청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 초급반 따로 상급반 네, 따로. 네, 두 분이 부부가 상급반에 같이 수업을 받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직장 동료나 친구분들이 같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낮에는 직장 생활도 하시고 다른 일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퇴근 이후에 그쵸, 오셔도 충분히 할 네, 수 있는 네, 네. 어떤 수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 저희가 네. 좀 살짝 들여다 볼까요? 네, 가보시죠. My job is elementary teacher. teacher. What is your job right now? 수업을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좀 넘었어요. 다른 지역에 시민으로 있다가 저 여수로 이제 시민 옮긴 건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눈에 띄게 외국어 이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고 했잖아요. 다 어느 정도 일상적인 회화가 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이제 작년 초에 좀 제가 거기에 약간 충격을 먹고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실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계속 하면 언젠가는 이게 들리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 놓치긴 해요. 초급이라서 내년까지도 계속 할 기회가 생기면 하면 유창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 어제 제가 이렇게 원어민 영어 들어보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해보겠어요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곧 이제 제 애기가 태어나는데 해외여행 가고 하면은 애기 앞에서 이제 외국인이랑 어느 정도 막 완벽한 프리토킹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혹시? 아니 잘 안 들리고 할 때는 스트레스 좀 받죠. 네. 그 학습 태도랄지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와요 사실은. 근데 또 안 그러고 또 안 그러고. I'll look this up and we'll talk about it. Also the computer. Now we are using the just personal computer, right? 지금 상급반 수업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Y2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급반 수업 시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얼마나 교육원에 한 5년 됐죠. 5년. 교육은 만들어지고 나서 네, 바로 시작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직접 얘기도 하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잖아요. 여기 국제교육원은 여수 돌산에 있는 외국이에요. 외국. 돌산에 있는 외국이다. 네, 그러죠. 연습하고 또 숙달을 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근데 시민들이 이걸 몰라요. 황금 알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어는 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희 지금 초급반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은 저희 파라라고 하는 호주에서 오신 분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살고 계시고 지금 사실 임신 중이세요. 근데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급반의 크리스 선생님은 사실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원어민 관리에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존재의 분이시거든요. 10년 넘게 원어민 관련해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수업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수 시민들이십니다. 이분들도. Hello, my name is Farah Rohaitzat. I'm from Australia, and I've lived in Korea for 2 years. I have a master's of teaching. 호주에서는 생물학 선생님을 하셨고요. 지금 여기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영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만족해 하신다고 하네요. And I like it a lot so far. Hello, my name is Chris Devison.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Our class is the advanced class, so a lot of these teachers have lived abroad or 여기 지금 수강생분들이 뭐 외국에서 살다 오신 경험도 있으시고 혹은 직장에서 직업상 영어를 쓰시거나 뭐 일상에서 영어를 쓰시는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상급반에 다 오셨는데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선생님 크리스 선생님 또한 그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업은 꼭 크리스 선생님 혼자서만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도 본인들이 크리스한테 좀 배울 점을 주고받는 수업이라고 하셨습니다. the culture, which I find very interesting as a teacher. So it's kind of a two-way give and take where I teach them, but they also teach me. And we have a lot of good, I think, deep and meaningful conversations about life here in Korea and abroad, and about many of the new trending topics in Korea and in the world. 지금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국제교육원이 없는 곳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오셔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 학생들이 단순하게 수업을 받거나 혹은 뭐 강의를 단순하게 전달받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꾸려져 있습니다. 기숙사도 5층 규모의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은 짧게는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 프로그램부터 2박 3일, 3박 4일 또는 일주일가량 이렇게 학생들이 이 긴 호흡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교육원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좀 위치가 여수에서도 좀 외곽에 있다 보니 좀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새 돌산이 워낙 핫한 곳이어서 맞아요. 놀러 오셔서 한 번씩 지나가시면서 저 마크는 뭘까? 저 기관은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원은 언제나 열려 있고 또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